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촬영과 조명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번 시간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감각이에요. 좋은 영상은 장비보다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그 일상, 그 안에 이미 감정이 있고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오늘은 그 보는 힘을 카메라로 옮겨보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 가지의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촬영의 시작점을 이해하기. 두 번째, 감정을 담는 촬영 기술. 세 번째, 영상의 완성도를 높이기. 이 세 단계를 따라가면 단순히 찍는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카메라를 드는 순간부터 이미 감정을 연출하는 연출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처음 영상을 배울 때 어떻게 찍을까? 이걸 제일 먼저 고민을 해요. 하지만 영상의 출발점은 어떻게가 아니라 왜라고 했어요. 왜 이 장면을 찍고 싶은지, 왜 이 구도가 마음에 드는지 스스로 묻는 순간, 그때부터 영상 속에 감정이 스며듭니다. 오늘의 목표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보는 힘을 카메라로 옮기기. 둘째, 스마트폰 기본 세팅 익히기. 셋째, 구도와 빛, 소리로 감정 표현하기. 이 세 가지는 영상의 뼈대이자 기본입니다. 장비보다 먼저 필요한 건 보는 감각과 느끼는 힘이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스마트폰으로 시작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카메라가 없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스마트폰이 가장 완벽한 첫 카메라예요. 항상 손에 있고 언제든 켤 수 있고 무엇보다 감정이 생긴 순간을 바로바로 담을 수 있죠. 영상은 장비보다 타이밍이에요. 그 순간의 공기, 빛, 표정이 살아있을 때 스마트폰은 누구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스마트폰의 장점을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접근성. 언제든 꺼내서 바로 찍을 수 있고 늘 가지고 다니고 있죠. 감정을 빠르게 기록할 수 있다는 건 진짜 큰 장점이에요. 두 번째, 실패 비용이 없어요. 잘 안 나와도 부담이 없죠. 기록을 이렇게 막 남기는 게 아니고 내가 편할 때 그냥 삭제를 하면 되니까. 많이 찍고 지우는 과정에서 이 감각이 쌓여요. 영상은 완벽한 한 컷보다 꾸준히 시도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자동 모드의 도움. 노출, 초점, 색감. 이거를 자동으로 조정해 주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누구나 쉽게 영상을 시작할 수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찍을 용기입니다. 좋은 영상은 세팅에서부터 달라져요. 촬영 전에 꼭 렌즈를 닦아주세요. 영상 찍고 났더니 뿌옇게 나오는 경우 되게 많아요. 지문 하나, 먼지 한 톨이 전체 영상의 분위기를 바꾸기 때문에 꼭 렌즈를 닦아주세요. 그리고 노출과 포커스는 반드시 고정을 하세요. 이 핸드폰에서 화면을 길게 누르면 A, AF 이거를 잠그고 열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 하나만으로도 영상의 안정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흔들림은 감정을 방해해요. 두 손으로 단단히 잡거나 벽이나 테이블에 기대서 촬영을 해보세요. 내 몸을 삼각대처럼 사용하는 것도 좋아요. 카메라의 설정은 4K 30프레임으로 두는 게 가장 무난하고요. HDR은 환경에 맞게 켜고 끄면 됩니다. 실내에서는 끄고 실외에서는 켜두면 좋아요. 복잡한 메뉴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빛이 어떤 느낌인가를 느끼는 감각이에요. 스마트폰의 다양한 촬영 모드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이라도 어떤 모드로 찍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감정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먼저 기본 카메라 모드. 가장 자연스럽고 일상을 기록하기에 적합합니다. 자동 설정과 빠른 반응 속도로 순간의 감정을 포착하기 좋아요. 그 다음엔 슬로우 모션. 감정을 확장시킬 때 아주 효과적이에요.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장면, 커피가 천천히 떨어지는 순간처럼 시간이 느리게 흐를수록 감정의 여운이 더 길게 남습니다. 타임랩스 모드는 반대로 시간을 압축시켜요. 하늘의 변화, 도시의 흐름, 하루가 지나가는 리듬을 표현할 때 좋아요. 짧은 시간 안에 시간의 감정을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인물 모드. 감정의 초점을 맞추는 기능이에요. 배경을 살짝 흐리게 만들면서 시선을 인물의 표정과 눈빛에 집중시킵니다.
이처럼 촬영 모드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감정을 연출하는 도구예요. 이 장면을 어떻게 느끼게 하고 싶은가를 기준으로 모드를 선택해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영상은 감정의 언어가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시작하더라도 카메라의 원리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원리를 알면요, 이 도구의 한계를 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센서를 통과하고 그 정보가 이미지로 변환되는 과정, 그걸 이해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이 담긴 화면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어떤 기계로 찍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왜 카메라를 알아야 할까요? 그건 빛과 감정을 다루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첫째, 빛을 조절할 수 있어요. 빛의 방향과 양을 이해하면 분위기를 훨씬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둘째, 심도를 다룰 수 있습니다. 피사체와 배경의 거리를 조절하면서 어디에 시선을 머물게 할지 선택할 수 있어요. 셋째, 색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톤은 포근함을, 푸른 톤은 고요함을 만들어내죠. 즉, 카메라를 안다는 건 감정의 언어를 스스로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마트폰과 카메라의 차이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자동 모드 중심으로 돌아가요. 노출이나 초점, 색감이 자동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복잡한 설정 없이 잘 찍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빠르게, 쉽게 감정을 기록할 수 있어요. 반면 카메라는 조정의 자유가 있어요. 조리개, 셔터 속도, ISO를 직접 다루면서 빛과 색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해요. 스마트폰은 순간을 기록하는 도구, 카메라는 감정을 설계하는 도구. 둘 다 훌륭합니다. 근데 스마트폰으로 감정의 순간을 포착하고 카메라로 표현의 깊이를 더하면 완벽해져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스마트폰은 자동 모드가 강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했죠. 순간의 반응이 빠르고 늘 손에 이제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이거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반면 카메라는 수동 조절이 기본입니다. 빛과 초점을 직접 다루면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감정을 더 정밀하게 담을 수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은 일상의 감정 기록용, 카메라는 표현의 깊이를 확장하는 도구, 이렇게 분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도구 두 가지를 둘 다 잘 활용하면 영상의 완성도가 훨씬 높아져요. 다음으로 렌즈 이야기를 해볼게요.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감정의 거리로 이해하면 훨씬 쉬워요. 스마트폰에도 여러 개의 렌즈가 있죠. 보통 0.5배, 1배, 2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0.5배, 광각 렌즈예요. 넓은 공간, 풍경, 사람 많은 장면을 담을 때 좋아요. 화각이 넓어서 시야가 확 트이고 약간의 왜곡이 좀 생기긴 해요. 지금 보시는 장면처럼 광각은 현장감을 전달하는 데 아주 강합니다. 내가 그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느낌, 바로 그 생동감이 있죠. 그래서 여행 브이로그나 시장 탐방 혹은 공간의 분위기를 전달할 때 광각 렌즈를 많이 써요. 조금 멀리서 사람을 찍으면 작고 자유롭게 보이기도 합니다. 감정의 거리로는 열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1배, 표준 렌즈. 이건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는 시야와 가장 비슷하죠. 가장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구도죠. 기본 세팅이 이걸로 돼 있어서 아마 제일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이 렌즈는 일상을 그대로 담고 싶을 때 좋아요. 친구와 이야기할 때, 카페에서 커피 마실 때, 그 평범한 순간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즉, 감정의 거리로 한번 보면 관객과 같은 눈높이에서 대화하는 렌즈예요. 이걸로 찍으면 영상이 솔직하게 느껴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브이로그나 인터뷰, 인물 중심의 콘텐츠가 이 렌즈로 촬영을 해요. 다음으로 2배, 망원 렌즈. 이건 조금 달라요. 먼 거리를 당겨서 찍는 렌즈라서 배경이 흐릿해지고 피사체가 강조가 됩니다. 망원은 감정의 디테일을 포착하는 데 탁월해요. 눈빛, 손끝, 머리카락 움직임 같은 미세한 변화, 그 조용한 집중을 담는 렌즈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순간, 고요한 시간, 혹은 스토리텔링의 클라이막스에 자주 쓰이죠. 감정의 거리로 보면 가까워지는 렌즈예요. 관객이 주인공의 마음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만듭니다. 이 렌즈 선택의 핵심은 제가 앞에서 계속 말했지만 감정과
거리감이에요. 광각은 함께 있는 느낌, 표준은 대화하는 느낌, 망원은 몰입하고 바라보는 느낌. 같은 인물인데 렌즈만 바꿔도 완전히 다른 감정이 느껴지죠. 그게 바로 렌즈의 언어입니다. 결국 렌즈를 고른다는 건 어떤 거리에서 이 감정을 전달할까? 이것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술보다 중요한 건 감정의 의도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0.5배, 공간의 에너지, 현장감, 함께 있는 느낌. 1배, 자연스러운 일상, 대화, 현실감. 2배, 집중, 디테일, 감정의 여운. 내가 지금 표현하고 싶은 감정은 어느 거리일까? 우리가 메모장에 써봤던 그걸 기준으로 이 질문 하나를 기억해내고 렌즈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좋은 영상은 좋은 장비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장비가 아니라 시선입니다. 비싼 장비보다 어떤 감정을 어떻게 담을지를 아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하나, 삼각대 하나, 외장 마이크 하나. 이 세 가지만 있어도 지금도 충분히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장비보다 중요한 건 보는 눈과 느끼는 마음입니다. 영상은 단순히 화면을 찍는 게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언어라고 했어요. 어떤 구도로 담고 어떤 각도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같은 장면도 전혀 다른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그 감정을 표현하는 기본 기술을 하나씩 익혀볼게요. 그 첫 번째 요소로 구도입니다. 좋은 구도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눈이 편하게 가는 길을 미리 깔아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기본은 중심, 좌우 균형, 여백입니다. 중심 구도는 피사체를 화면 한가운데 두는 방식이에요. 인물 한 명, 물건 한 개. 또렷하게 강조하고 싶을 때 좋습니다. 이게 주인공이야 라고 확실하게 말해주는 구도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좌우 균형 구도는 피사체와 배경의 무게를 맞춰서 시선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왼쪽엔 사람, 오른쪽엔 창밖 풍경이 있을 때 둘 다 보이지만 헷갈리지는 않죠. 그리고 여백의 구도. 여백은 비어있는 곳이 아니라 감정에 머무르는 공간이에요. 사람이 오른쪽을 바라보면 오른쪽에 여백을 두고 왼쪽을 바라보면 왼쪽에 여백을 주면 생각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살아나죠. 같은 인물이라도 여백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답답함, 기대, 여유 이것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도 예시를 실제로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중앙 구도는 가장 안정적입니다. 프로필, 인터뷰, 제품 소개처럼 이 사람, 이 물건이 포인트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을 때 쓰면 좋아요. 좌우로 살짝 치우친 구도는 시선의 방향, 여운을 표현할 때 유용합니다. 인물이 오른쪽을 바라보면 오른쪽에 공간이 생기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까? 라는 느낌을 줄 수 있고 하단 구도는 사람을 아래쪽에 두고 위로 하늘이나 천장을 크게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답답한 교실에서 창문으로 올려다보거나 운동장에서 넓은 하늘을 보여줄 때 자유롭고 꿈꾸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죠. 밑부분에 사람을 두고 바닥이나 책상 주변 사물을 더 보여주면 조금 더 현실적이고 단단한 느낌이 들죠. 지금 여기에 나, 이것이 강조가 돼요.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얼굴인가, 공간인가, 감정의 여운인가. 모든 걸 담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를 선택을 하세요. 그 생각에 따라 피사체 위치를 살짝만 바꿔도 이야기가 훨씬 풍부해집니다. 두 번째는 앵글, 그 카메라의 시선 높이입니다. 어느 높이에서 찍느냐에 따라 관객이 느끼는 감정이 달라져요. 아이 레벨, 눈높이 앵글, 가장 자연스럽고 대화하는 느낌이에요. 친구, 브이로그, 인터뷰, 우리 같은 사람 이야기야. 이런 현실감을 줄 때 좋습니다. 하이 앵글, 위에서 아래로 찍으면 대상이 조금 작고 약해 보여요. 귀엽거나 쓸쓸하거나 조금 외로운 느낌을 줄 때 사용해보면 좋아요. 책상 위 노트와 손을 위에서 찍으면 공부하는 학생의 작고 진지한 마음이 보이죠. 로우 앵글, 아래에서 위로 찍으면 존중, 위엄,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무대에서 발표하는 친구, 골 넣고 환호하는 순간, 영웅처럼 보이고 싶을 때 딱입니다. 더치 앵글, 화면을 살짝 기울이면 불안, 혼란, 긴장감을 표현할 수 있어요.
공포 영화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자주 쓰여요. 일상 영상에서는 많이 쓰이진 않지만 뭔가 이상한데? 라는 기분을 줄 때 효과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POV 앵글은 내가 보는 그대로를 찍는 방식입니다. 손에 든 컵, 계단을 올라가는 발, 버스 창밖 풍경을 내 눈 시점에서 찍으면 관객이 그 사람 안으로 바로 들어와 같이 체험하는 느낌을 받죠. 앵글을 고를 때는 이 사람을 어떻게 느끼게 하고 싶은지 또 얘기해요. 우리 감정을 생각해보자. 그 한 가지만 생각해볼게요. 마지막은 카메라 움직임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 하나. 카메라는 심심해서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일 땐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돼요. 패닝은 좌우로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예요. 풍경을 소개하거나 교실 전체 분위기를 보여줄 때 좋습니다. 여긴 이런 공간이야 하고 시야를 펼쳐주는 느낌이죠. 틸팅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샷이에요. 처음엔 발만 보이다가 천천히 올려서 얼굴을 보여주면 긴장, 기대, 소개 같은 감정을 만들 수 있어요. 건물의 높이, 나무의 크기 같은 것도 틸팅으로 잘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트래킹은 피사체를 따라가는 움직임이에요. 걷는 친구를 뒤에서 따라가거나 옆에서 같이 걷는 느낌으로 찍으면 함께 걷는다는 동행의 감정이 생기죠. 움직임과 감정을 동시에 담을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고정샷.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카메라를 딱 멈춰두는 것. 이게 오히려 가장 강력할 때도 많아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생각하는 친구를 가만히 바라보는 고정샷은 침묵, 여백, 진심을 느끼게 해줘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왜 움직이는가? 왜 멈춰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이 있으면 좋은 연출이고 답이 없으면 그냥 흔들린 영상이에요. 구도, 앵글, 움직임. 이 세 가지를 오늘부터 감정을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영상은 기술보다 먼저 이야기와 분위기부터 달라질 겁니다. 영상의 감정은 안정감에서 나온다. 따라서 흔들림을 줄이는 건 감정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신체 안정화. 막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두 손을 단단히 잡고 팔꿈치를 몸에 붙이세요. 내 몸 자체가 삼각대가 된 것처럼 사용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을 활용하기. 벽이나 기둥, 테이블에 살짝 기대서 촬영을 해보세요. 그러면 손떨림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촬영 습관. 숨을 잠시 멈춘 상태에서 짧게 여러 번 찍어보세요. 움직임이 적은 순간이 그 감정을 또렷하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제 영상의 마지막 감정 요소, 바로 빛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카메라는 결국 빛을 기록하는 도구예요. 빛의 방향과 세기, 색감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도 전혀 다른 감정이 만들어집니다. 따뜻한 오후의 햇살 아래에서는 편안함이 느껴지고 흐린 날의 부드러운 빛 아래에선 고요함이 묻어나죠. 이 빛을 이해한다는 건 영상을 통해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들기 전에 항상 지금 이 공간에 빛이 어떤 감정인지를 먼저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가장 좋은 조명은 이미 우리 주변에 있어요. 바로 자연광입니다. 창가 근처는 그 자체로 최고의 스튜디오예요. 자연광은 인위적인 빛보다 훨씬 부드럽고 사람의 표정에 생기를 줍니다. 창문이 없는 곳은 없죠. 단, 너무 강한 직사광선은 그림자를 세게 만들어요. 이럴 땐 커튼이나 흰 천을 이용해서 빛을 확산시켜 보세요. 빛이 부드러울수록 감정도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마법의 시간대가 있어요. 바로 아침과 해질녘. 흔히 우리는 골든아워라고 불러요. 이 시간의 빛은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영상에 감정의 색을 입혀줘요. 아침은 깨끗하고 청량한 느낌, 해질녘은 따뜻하고 여운이 남는 분위기를 줍니다. 결국 중요한 건 빛이 예쁜 곳을 찾는 눈보다 빛을 예쁘게 보는 눈을 기르는 거예요. 빛의 질감, 방향, 색을 이해하면 어떤 공간에서도 멋진 장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명의 구조를 이해해 볼게요. 저는 이 조명이 제일 어렵긴 해요. 빛은 단순히 밝히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시작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조명에는 세 가지 기본이 있어요. 첫 번째, 메인 라이트. 가장 강한 빛으로 피사체의 형태를 만들어요. 감정을 전달하는 주연이라고 생각할게요. 두 번째로 보조 라이트.
그림자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피사체의 표정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이게 없으면 한쪽 얼굴이 너무 어두워져요. 세 번째, 백라이트. 피사체 뒤에서 비추는 빛이에요. 윤곽선을 강조하고 사람과 배경을 분리시켜서 입체감을 줍니다. 특히 머리 뒤에서 들어오는 빛, 흔히 헤어라이트라고 부르는 그 빛은 영상의 고급스러움을 결정짓기도 해요. 이 세 가지 빛만 이해해도 복잡한 장비 없이도 감정이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창문 하나, 반사판 하나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빛의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감정의 변화를 볼게요. 정면 조명은 정보 전달용이에요. 얼굴이 고르게 보이고 밝지만 감정 표현은 약하죠. 유튜브나 강의 영상처럼 명확하게 보여주는 영상에 적합합니다. 측면 조명은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한쪽 얼굴에 그림자가 생기면서 입체감과 긴장감이 살아나요. 인물의 복잡한 감정이나 내면을 표현할 때 좋습니다. 아래에서 비추는 조명은 비일상적이에요. 무섭거나 실험적인 장면 혹은 공연처럼 비현실적인 느낌을 줄 때만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반대로 위에서 비추는 조명은 가장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인상을 줘요. 햇빛이 위에서 내려오듯 익숙한 빛이라 인터뷰나 브이로그에 잘 어울립니다. 이거 보세요. 같은 사람인데 빛의 방향만 바꿨는데도 완전히 다른 감정이 느껴지죠? 이게 바로 밝은 영상이 아닌 감정이 있는 영상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조명을 직접 세팅할 때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팁을 드릴게요. 조명 되게 비싸요. 굳이 사지 마시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튜디오 조명이 없어도 괜찮아요. 집에 있는 스탠드 조명만으로 충분합니다. 스탠드 각도를 살짝 높이거나 낮추면서 얼굴의 그림자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모니터나 태블릿 흰색 화면을 켜두면 은은한 보조광이 돼요. 특히 밤 촬영할 때 피부톤을 자연스럽게 살릴 수 있어요. 핸드폰 손전등 위에 종이컵을 씌우면 빛이 부드럽게 퍼지면서 확산 조명이 돼요. 작은 소품, 음료컵, 반짝이는 제품 촬영에 정말 유용합니다. 결국 조명의 핵심은 이거예요. 빛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감정을 만드는 것. 빛을 잘 쓰는 사람은 밝게 비추는 게 아니라 무엇을 비추고 싶은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빛은 결국 감정을 비추는 언어이다. 자, 이제 영상의 완성도를 높이는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리, 바로 음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영상은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좋은 영상은 귀로 느껴져요. 좋은 영상인데 소리가 나쁘면 불편하죠. 반대로 영상이 조금 흔들려도 소리가 깨끗하면 편하게 볼 수 있어요. 소리는 영상의 신뢰도를 만들어줘요. 귀는 거짓말을 잘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소리일수록 영상 전체가 더 진짜 같고 집중이 잘 됩니다. 자, 그럼 어떤 마이크를 써야 될까요? 첫 번째 예시를 볼게요. 스마트폰 내장 마이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변 소리까지 다 들어오죠. 특히 카페나 거리, 강의실처럼 소음이 있는 공간에서는 목소리가 금방 묻혀버려요. 두 번째 예시로 지금 들리는 게 외장 마이크예요. 같은 공간인데 훨씬 선명하고 내 목소리에 집중이 되어 있죠. 외장 마이크의 가장 큰 장점은 집중입니다. 내 목소리를 중심으로 잡고 불필요한 소음은 줄여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거리예요. 마이크는 입에서 약 20cm 정도 떨어지는 게 가장 좋아요. 어떤 마이크를 쓰느냐 다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바로 이 20cm가 손길이 한 뼘 정도 거리,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톤을 만들어줘요. 결국 중요한 건 어떤 마이크를 쓰느냐보다 얼마나 잘 세팅했느냐입니다. 이제 실제 촬영할 때 꼭 해야 할 녹음 체크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주변 소리를 들어보기. 녹음을 누르기 전에 잠시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예시로 이런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면 평소엔 잘 모르겠지만 녹음을 하면 막 들어가요, 이게. 낮은 막 우웅하거나 칙칙칙칙 이러는 소리. 이런 것들은 편집으로 완벽하게 제거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번거로워요. 두 번째, 실내 환경 만들기. 조명처럼 소리에도 확산이 좀 필요해요. 예시를 보면 커튼, 이불, 카펫, 옷 같은 천 소재가 있으면 소리를 부드럽게 흡수를 시켜요. 벽이 많고 텅 빈 방은 소리가
탁탁 튀기도 합니다. 특히 유리나 콘크리트 벽은 울림이 심하니까 그런 공간은 피하는 게 좋아요. 세 번째, 테스트 녹음하기. 30초만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이 짧은 테스트 한 번으로 전체 영상의 음질이 달라집니다. 소리 크기, 톤, 잡음, 바로 체크 가능하죠. 그리고 야외 촬영이라면 바람막이는 필수예요. 바람 소리는 생각보다 영상을 망치는 1등이 돼요. 특히 해변, 공원, 산책 장면처럼 소리가 예쁜 공간일수록 바람에 다 가려져 버려요. 결국 좋은 소리란 비싼 장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간을 조용하게 만들고 마이크 거리를 정확히 유지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영상은 훨씬 더 프로처럼 들릴 겁니다. 이제 직접 실습을 해볼 차례예요. 첫 번째, 컷 5개 찍기. 한 컷은 10초 이내로 짧게 주변 공간의 분위기를 한번 담아보고, 두 번째, 감정 하나 정하기. 영상이 예쁜 게 목표가 아니라 내가 어떤 걸 전달할지 느껴지는 게 중요하다 했죠. 조용함, 활기참, 그리움 중 하나를 골라볼게요. 세 번째, 빛과 소리 담기. 빛의 방향, 그림자, 그리고 주변의 소리까지 같이 기록을 해볼게요. 그 공간의 공기가 그대로 영상에 담기게 될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촬영 전 점검이에요. 이걸 촬영 체크리스트라고 부릅니다. 포커스 노출을 고정시켰는가? 두 번째, 수평 맞추기. 그리드 선을 켜고 건물이나 배경이 기울지 않게 해주세요. 짧게 찍기. 컷당 5에서 1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편집할 때 여유 있는 길이가 좋고 짧은 컷이 더 생동감이 있어요. 소리와 빛을 확인하기. 촬영 전 한 번 더 주변 소리를 듣고 빛이 너무 강하면 각도를 살짝 바꿔주기. 자, 오늘 우리가 배운 걸 정리해 볼까요? 장비보다 시선, 비싼 장비보다 무엇을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했죠.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빛이 감정을 만든다. 자연광을 잘 활용하면 따뜻하고 진짜 같은 영상이 나와요. 소리가 신뢰를 만든다. 좋은 소리는 보는 사람에게 믿음을 줍니다. 관찰의 중요성. 카메라를 들기 전에 이 장면이 주는 느낌을 먼저 느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완벽한 영상보다 오늘 한 컷이라도 찍었다.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좋은 영상은 장비가 아니라 시선에서 시작되고 완성도는 소리에서 결정된다. 그리고 계속 찍어봐야 한다. 이거를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매일 5컷이라도 찍어보세요. 빛을 보고 소리를 듣고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을 담으세요. 그게 바로 감정이 있는 영상, 진짜 나의 이야기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상의 감정을 만드는 빛과 소리에 대해 배웠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감정을 편집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워볼 거예요. 촬영한 영상들이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